여야 정당이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출신으로는 여야를 통틀어 5명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맛집으로 홍보해주겠다고 식당 업주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긴급 편성한 예산이 바닥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끊길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광주에서 또 타살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셀프 공천과 개파 공천 논란 속에서 여야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은 누가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선 안정권에 광주 전남 출신의 후보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례대표 7번 받은 신보라 후보는 광주 출신으로 청년 비례로 선정됐습니다. 영암 출신의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구단은 14번에 배치돼 당선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암이 고향인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이 비례대표 4번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당선 안정권에 광주 전남 출신이 없었고 정의당에서는 완도 출신의 추혜선 후보와 해남 출신의 윤소화 후보가 각각 3번과 4번에 배치됐습니다. 비례대표는 소수를 대표하는 성격상 지역 대표와는 다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이 텃밭을 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광주 전남 출신을 배치했지만 청년 비례나 직능 대표를 공천함으로써 여당 내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 7명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분들이 명단이 없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와 19대 총선에서는 이정현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돼 최고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여당과 광주 전남의 대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북구을 선거구에서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두 후보가 맞대결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왕의 남자 간의 대결,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의 남자와 김대중의 남자, 두 청와대 전직 비서관 중에 누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최연소 광역시 의회 의장,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폭넓은 정치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 추진했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조기에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국민의당의 최경환 후보는 누구보다 호남의 정체성에 걸맞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4년 전 경선에서 아깝게 탈락한 뒤 절치부심하며 표밭을 다져왔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전국의 김대중 세력, 호남 세력을 일치 단결시키고 야권 연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인 새누리당의 이인호 후보는 경제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밝혔고 4년 전 선거에서 18.45%를 득표한 민중연합당의 윤민호 후보는 흑수저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노남수 후보는 유일한 지역 토박이로 특권을 폐지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의 대표가 없습니다. 1% 독점과 특권에 맞서 99%의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북을 선거구의 현직인 임내연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다 국민의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후보들 사이에서도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혐의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산악회 모임 등을 통해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 예비후보인 강 전 시장은 옥중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권에 노출시켜주겠다며 식당 업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적은 돈으로 쉽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말에 전국 700여 명의 업주들이 속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콜센터 사무실. 직원들마다 지도를 띄워놓고 음식점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에서 지역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에 뜨도록 해주고 블로그에 이용 후기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홍보를 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첫 페이지에 띄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제 판시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16,000원이니까. 근데 전화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유명 맛집 블로그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대행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홍보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명의의 블로그에 형식적인 미끼용 후기를 한 차례 올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년 이용료 5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엔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소상인들이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결제 수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피해를 당한 업주는 전국에서 697명, 피해액도 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42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광주 전남에서 모두 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0살 이모 씨가 교회 주차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된 것은 오전 6시 40분쯤입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을 찾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머리에 벽돌로 맞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에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이제 벽돌로 이제 쳤다고 봐야지 머리에 피를 흘렸으니까 그렇게 추정만 하는 거예요.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이 씨가 전날 밤에 동료 3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데 저기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기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최근 한 달 사이에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모두 5건에 이릅니다. 지난달 24일 화순에서 10대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지난 9일에는 광주에서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 PC방 종업원을 살해하는 등 광주 서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엿새의 한 봉골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번 하루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43살 이모 씨의 상태가 거의 완치된 상태로 자연적 회복만 기다리는 단계여서 오늘 오전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2일 동안 브라질에 업무차 머물렀던 이 씨는 귀국한 지 닷새 후에 발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또다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끊길 상황이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어떻게 고비를 넘길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마련한 예산은 석 달 동안 지원할 수 있는 31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유치원의 경우 지난 11일 전후에 바닥이 났고 어린이집은 이번 주 안에 소진됩니다. 원화가 100명 미만인 대부분의 유치원이 운영비의 80~90%를 누리과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해요. 60%, 70%를. 그러면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인건비는 줄 수가 없다는 게 딱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하순에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유치원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하라고 촉구할 방침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를 4월 총선의 이슈로 삼아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도지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든가 그래서 승리를 하든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다 예산을 세워야 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대책 없는 4월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동안 K-팝 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죠. 음악이 아닌 창업에서도 경연의 장이 열립니다. 정부 4개 부처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창업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 뒤에요. 부처별로 예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창업자나 창업기업을 선발하고요. 중소기업청은 이미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연을 펼칩니다. 교육부는 전국대학에서 창업팀을 추천받아 본선 진출팀을 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6달에 걸쳐 진행되는 창업 경연, 총 상금 10억여 원이 걸려 있는데요. 창업을 위한 멘토링 등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연 참가 희망자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역대 최고로 발달한 엘니뇨가 영향을 주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이하는 세계 기상의 날은 다른 어느 해보다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신노랗다 못해 적색을 띠는 황사가 순식간에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최근 10년간 3월에만 총 69회의 황사특보가 발효됐다는 통계처럼 최악의 대기 상태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제주도에는 32년 만에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가뭄, 한파, 폭염 등 이상기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가 유엔의 전문기구로 발족한 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 기념일로 196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은 3월에는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꽃샘추위와 함께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주말까지는 평년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꽃샘추위도 있고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낮에는 햇빛 때문에 좀 따뜻한데 저녁에는 좀 추워가지고 외투 챙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4월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많겠지만 이례적으로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 정도 찾아오겠습니다. 또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 봄 가뭄 걱정은 없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4명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의전과 계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5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양향자, 이용빈, 정준호, 송갑석 후보는 광주 시민의 요구대로 이번 총선에서 현역 후보는 한 명도 없다며 작지만 강력한 실천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막말 정치와 줄 세우기 정치 그리고 지역 정치를 중앙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서 광주 청년 사업가들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섭니다.
광주 청년회의소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캠페인단 발대식을 갖고 자동차 생산 기반 확충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회의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의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을 약속한 만큼 임기 내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 선관위 직원과 광주 서구청 간부들이 함께한 술자리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들이 구청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통상적인 간담회로 보기 힘들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은 정책 홍보에 주민과 직원을 동원한 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의 광주 김포 노선 운항이 27일부터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여 하루 2차례 왕복했던 광주 김포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27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개월 뒤에는 노선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김포 노선 대신 광주 제주 노선을 일주일에 32회로 현재보다 4회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국토부의 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광산업진흥회에 대한 지원을 16년 만에 중단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꾸려서 그동안의 위탁 지원 방식 대신 시가 직접 광산업체를 육성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진흥회는 올해 예산 28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